안녕하세요. 인간과 문명 지성과 강도 2026학년도의 호모사피엔스 편의 영상물 제출 2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간지능의 핵심은 개인인가 집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인간지능의 핵심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조셉 햄릭이 인간의 성공을 개인의 뛰어난 지능이 아니라 누적 문화와 집단 지식 체계로 설명을 하고, 이 주장에 따르면 이 기술과 지식들은 개인이 발명한 게 아니라 세대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인간 지능의 핵심은 집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인간 지능의 핵심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보자면은, 우선은 이 인간지능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지프 햄릭은 이 집단 두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단 두뇌라는 것은 이 집단의 크기와 사회적 상호 연결성의 이 함수로서 작동이 되는 것으로, 이 개인들이 충분한 정확도로 서로에게 배울 만큼 지나는 순간에 서로 나누면서 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집단 두뇌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두뇌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인간 지능이 집단한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친사회성과 엮어서 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친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의 이 발전 상황 속에서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주변인의 반대에 맞서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능의 핵심은 개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으로 있을 때 안 좋은 점 같은 경우, 에디슨 같은 경우도 이 알을 품으면서 자신의 직접 호기심을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이라거나 부모님이라던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항상 듣지는 않고 이게 비웃음도 많이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서 만약 에디슨이 자신의 평판을 신경을 쓰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실험을 지속하지 않았다면 결국엔 전구를 만들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단정 짓지는 않고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있을 때 안 좋은 점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이 명망으로 인한 권력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성을 통해서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본받거나 아니면 내가 본받고 싶은 이러한 특성들을 잘 가진 사람들에게 명망을 줌으로써 그로 인한 권력도 생기게 되는데, 만약 이 권력가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위주로 연구를 하게 하라고 하고, 아니면은 자신의 권력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을 배제시킨다면, 이것은 자유, 억압 등으로 인하여 이 인간이 자신의 지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기회를 마련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같은 경우로 이제 인간 지능의 핵심은 개인인가 집단인가 할 때는 우선은 개인의 지능이 우선적 핵심이 되고, 그것을 뒷받침을 하는 게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혁신은 개인 천재의 결과인가 집단 지식의 축적인가 하면은 결국엔 개인 천재의 결과로 나타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핵심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집단 지식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어떠한 핵심 개념을 그 개인이 알아내었고, 그것을 이제 친사회성이 적은 순간이어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는 집단 지식의 축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더 잘 전달을 한다거나 영상을 보여주고 아니면 직접 보여주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알리는 데에는 집단 지식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발판으로 또 인해서 또 어떠한 개인 천재가 다시 새로운 지식을 발견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혁신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인간은 이런 식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현대시대 오면서 발달의 속도도 엄청 빨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발달이 빨라지게 된 시대에서 우리 인터넷과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인터넷 시대에 도래오면서 굳이 명망 있는 사람을 안 찾아도 여러 사람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가 신뢰가 가냐 하면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속에서는 충분히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도 그 사이트의 사이트의 복제, 그걸 뭐라 하죠? 아무튼 사칭 그런 사이트가 있는 만큼 익명성 속에서 지식을 속일 수도 있고, 학위를 속일 수도 있고, 이 명망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던 이 신뢰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온 지식을 배우기 위한 능력이 먹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 속에서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초중고대를 다니면서 이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 집단 지식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도 또한 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던 초중고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배운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집단 지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인간 지능의 핵심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지금 사람 대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만약에 생화공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배우고 싶을 때 굳이 그러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초대를 이 AI에게 나 지금 생화공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가장 첫 번째로 볼 만한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 하면은 그것에 대한 조금의 지식을 마련을 하고 그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또한 이 집단 지성이 발휘될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단이 도움이 될 때는 AI를 더 잘 사용하도록, 인터넷을 더 잘 사용하도록 할 때에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더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분명 그 AI를 만든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지식을 나눌 때는 이것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집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은 우리 문화적 진화라는 틀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똑똑해서 문명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집단들이 문화를 축적해가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 자체가 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이 새로운 지식들이 집단들이 이루어온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국엔 이것에 대한 발판은 이 개인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 인간은 똑똑한 개인이 우선 핵심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런 서포트로 문화가 발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인간지능의 핵심은 개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개인에 대한 설명만을 한 것 같아서 이 집단이 개인을 서포트할 때의 그러한 일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동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동 문제라는 것은 결국엔 초기에는 더 큰 내라는 비용을 지불할 만큼 누적된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결국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서 자연 선택이 개별적 학습보다는 문화적 학습의 편을 더 들어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땅에서 사는 영장류는 더 커다란 문화적 충축물을 생산을 하지만 생산을 하고, 이러한 경우로 이러한 이유는 손이 더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더 크고 문화적인 대를 선호하는 만큼이나 자기 집단에 속한 다른 개체들의 행동 안에 가치 있는 정보가 담길 조건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등 문제에 따라서 이거 결국에 뭐냐 하면은 내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았는데 노하우의 양과 집단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대리 양육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 양육으로 인해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더한 발전이 이뤄내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 크기가 커지고 이러한 선순환이 발생됐다는 그러한 내용을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시동 문제에서의 이 대리 양육이라는 것이 이 인간 지능과 역사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양육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이 어떤 그거를 서포트할 때에 대한 단계로서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집단도 충분히 지능에 큰 관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간지능의 핵심이 개인이라고 해서 이 교육도 이 개인 능력 향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즘 시대에서는 이 책에서 말한 문화적 학습과는 조금 다른 결들이 많습니다. 책에서 말한 문화적 학습은 지금까지 몇백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런 유전적 진화를 이끌어낼 만큼의 문화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 생활이나 목축업 생활이 오래된 만큼 이러한 문화적 진화가 유전적 진화도 이끌어내고 이 심리적 변화도 이끌어내고, 그렇게 되면서 이 집단 지능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다 같이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일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면서 난 이것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고, 나는 공부에 뜻이 없으니까 지금 미리 기술을 배워야겠다, 이런 것처럼 매우 다양한 집단들이 섞여서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교육을 인간지능의 핵심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은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협력하고 공유하는 데에서 더 집중을 해야 우리 인간의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